AI 거품론 우리가 지난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CES에서 뭐 젠슨왕 뭐 AMD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AI 거품론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데이터 센터 지어봤자는 이거 전기가 없어서 못 돌려. 그래서 AI 거품이 또 터질 수 있어. 또 수익이 잘 안 나와서 오픈 AI 이런 것들 챗GPT 해봤자 수익이 안 돼. 이거 봐봐. 이런 잘못된 이런 우려도 일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이 AI 그 버블론을 IT 버블론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옛날에 닷컴 버블 시절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때 수많은 회사들이 진짜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것도 AI 버블 되는 거 아니야?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AI 때와 닷컴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때 닷컴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정호 기자님과 제가 정호 포탈 이런 뭐 이상한 포탈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그랬는데 예. 이게 서비스가 나름 먹힐 것 같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쉽게 카피합니다. 야 우리도 네. 홈페이지 만들어서 비슷한 거 하자. 그렇죠. 이렇게 돼요. 홈페이지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닷컴 시대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뭐 괜찮다 하면 비슷한 게 다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저앉거나 망하거나 성과를 못 낸 회사도 많았죠. 네. 근데 AI는 그거와 달리 아무나 못 합니다. 어허.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시설 투자 금액은 지금으로 따지면 빅테크 기업만 감내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자금 여력 있는 회사들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네. 그러니 이거는 누구나 쉽게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일 때는 그 닷컴 회사의 CEO들이 네. 다 청년들, 경험 없는 일천한 대학생들이 면티 입고 막 사무실 창업했다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거나 비즈니스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실패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AI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CEO들이 누구죠? 다 그 닷컴 버블에 살아남은 빅테크가 된 사람들이에요. 구글이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하고 있죠. 그다음에 MS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닷컴 버블 시절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고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닷컴 버블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닷컴 버블 때 자금과 경험이 일천했던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비즈니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네.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죠. 아하. 우리는 유튜브가 요금제 바꾸면 예. 우린 무조건 딸려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AI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AI 그 데이터 센터 짓는데 자금 모자라다, 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요금 10%씩 올려. 그래서 그걸로 데이터 센터 더 지어.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 또 닷컴 버블과 다르고요. 네. 또 중요한 거. 원래 비즈니스가 흥하려면 동업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 AI 산업의 가장 큰 동업자는 미 정부입니다. AI는 미래 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네. 근데 중국도 AI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미국도 AI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서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 국가가 AI 관련 기업들에게 전사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R&D 자금을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스타트업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걸로 많이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근데 미국은 우리랑 그 국정 운영의 철학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가 가장 많은 R&D 파트너를 같이 하면서 같이 R&D 자금을 거기다 쏴주고 있는 데가 구글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이제 AI가 또 예. 양자 컴퓨터가 구글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미 국방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리소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펜타곤과 구글이 R&D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0수개가 넘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가장 국방 예산과 R&D 예산을 많이 쓰는 국가인데 그 R&D 자금마저도 구글에 쏴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 쏴주고 있고 네. MS에 쏴주고 있다? 그러면 가장 돈 많은 회사가
R&D 예산도 일부는 정부와 쉐어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는 완전히 다른 양상.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소극적인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해요. 그죠? 아시잖아요. 박제됩니다. 박제. 네. 제가 뭐 10월 언저리 때 그리고 작년 9월 언저리 때 6월 언저리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 삼성전자 오만전자였을 때 삼성사라고 했을 때 댓글이 참혹했습니다. 저게 저거 학자라고 저것도 저게 경제 전문가라고 지금 삼성 망한다고 하면서 네. 막.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디스카운트 하세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버블 절대 아니다. AI 이것도 기억해 버블 주세요. 절대 아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슬슬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전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물리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땅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AI가 더 가려고 해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주가 미국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될 것 같다 할 정도로 많은 데가 거기서 몰려왔는데 처음에 버지니아주의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를 환호했어요. 처음엔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온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온다를 그냥 구글 온대, 아마존 온대로 생각한 거예요. 회사가 오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실제 데이터 센터 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잡아먹어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 전체의 전기 요금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반대를 극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지을 부지도 적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전력 수급 난도 또 걱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지금 전 세계 제일 큰 갑부들은 이럴 거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보내자.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해 또 스페이스X가 상장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진심이네요, 그냥. 데이터 그렇죠. 센터, AI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보냈을 때는 모든 걸 다 올려보낼 수는 없어요. 데이터 센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론형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학습 기반형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학습 기반형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소비자하고 원거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 센터는 지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인 우주나 이런 데 올려놔도 오히려 전력 소모도 덜하고 왜냐하면 냉방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추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어서 이게 무슨 돈으로 올리느냐 이렇게 쉽게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앞만 보고 가.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고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밀리면 그냥 미래 없는 거야. 모든 걸 던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면 어차피 대공황이에요. 어차피 실패하면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달리는 말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AI 이 버블 그거 아니고 AI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업체들이 얼마나 또 큰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금강에서 이제 곡괭이 이제 파는 역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파 내려가고 금을 캘 때마다 곡괭이가 계속 쓰이고 그렇죠. 반도체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동안. 오늘 주가가 좋아서 그런지 저에 대한 댓글이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 다들 그냥 그렇죠.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다 뭐 하는 식으로 좋게 봐주시네요. 그래요. 코스피 5천 시대 상반기 올 것 같다 이렇게 댓글도 주고 계신데. 모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거 듣고 야 지금 13만 뭐 5천 원, 13만 6천 원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70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하냐 또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건 다 같이 있는 일이고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런 걱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를 살 때요. 가격은 살지 말지 고려 요인이 아니에요. 가끔 비싸지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사요?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마음이면 3년 전부터 엔비디아는 사지 말았어야죠. 그잖아요. 엔비디아는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비싼데 그때 잠깐 출렁이었을 때 그때부터 사지 말았어야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더 올라왔습니까? 자, 그래서 주가에 투자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느냐 마느냐는 비싸다 안 비싸다가 아니라 저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내가 살 이유가 사라졌으면 파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샀는데 네. 이런 호재 이런 걸 할 것 같고 이런 실적이 기대되고 예상된 것 같다라고 해서 샀는데 네. 실제 봤더니 CEO가 방망경영해서 어. 아니면 배임을 해서 뭘 해서 그런 게 사라졌다. 그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호재가 네. 더 덧댔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목표 가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호재가 더 덧대지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목표가라는 걸 자꾸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놈들 10만 전자 오니까 이제 14만 전자 간대. 야 14만 전자 근처 오니까 또 이제 18만 전자 간대.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숙제를 딱 끝내서 진짜 거기까지 왔더니 다른 호재들이 더 쌓여 보이는 거예요. 확인된 거죠. 그거 알 또 수가 없으니. 그 사이에 또 전에. 더 그런 호재가 쌓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젠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바뀌니까 말 바꾼다가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니 메릴린치니 뭐 옛날에 그 굴지에 투자은행도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투자할 이유 네. 그걸 확실히 생각해야 되겠죠. 맞아요.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오를 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투자해서 보니까 정말 이제 올라갔어. 근데 내가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여러 가지 이 이유들. 소재들, 이유들 그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봐야 되고 네. 또 추가된 어떤 호재가 있는지 네.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판단해서 가격 보고 샀다 하는 게 팔았다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생각을 해봤다. 뭐 10분도 보유하지 맞아요. 마라 이런 얘기. 예. 그만큼 자신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 5,000, 그러니까 4,400 넘어서 이 상황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반도체밖에 없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은 이 조박원이라고 조선 방산 원자력 이쪽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 얘기를. 근데 그게 또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올해 시장은? 나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예요. 아무리 이제 GPU 기반이 아니라 TPU라든가 다른 저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도체 칩셋이 계속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도대체 얼마까지 더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지금 수요가 남아 있어요. 이걸 다 커버하려면 전력 송배전, 네.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제일 잘하는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서포트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호재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원전도 마찬가지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원전. 그다음에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EU에서 결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방위 예산을 2034년까지 지금의 2.5배를 늘리자. 자, 국방은 전형적인 B2G 산업입니다. B2G. 거버넌스. 거버넌스. 정부에게 판매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판매를 하러 정부를 찾아갔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2034년까지 지금 예산에 2.5배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건 그 네. 시장 규모가 2.5배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수주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호재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면 우리 군비를 확 줄입니까?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마두로, 러우 전쟁도 체포. 그렇고 예.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북아프리카는 거의 내전 상태예요. 이런 상황들에서 또 지금 중남미도 갑자기 들썩거리게 그러니까요. 됐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또 방위산업의 호재로 분류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 호재성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이 증시에 많을 거다. 단 걱정되는 건 2026년에는 실적 부분에서 크게 우려되는 산업군도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실적? 완전히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건설 부분 또 건기자재 부분 이런 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산업 섹터에서는 또 크게 낭패를 보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2026년은 잘 모르겠으면 네. 그냥 코스피나 지수 같은 거를 태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정말 좀 직접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예. 종목 선정을 좀 엄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